비문학 9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2쪽 펴시면 되고요. 계속 순서 문제 보고 있죠. 자, 바로 한번 볼게요. 얘도 한번 보면 선택지 자체 먼저 볼까요? 그죠? 문제 보니까 가는 맨 앞에 주어져 있고요. 그 뒤가 문제가 되네요. 그죠? 이 문제 꽤 까다롭습니다. 한번 가보죠. 일단 가가 맨 앞에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먼저 한번 가볼게요. 근대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특정한 형태로서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진 후 거의 2000년이 지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하면서 이제 곧 얘기하면서 풀어주고 있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가 설정한 한계 내에서 규정되고 구조화된 민주주의다라는 것.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 안에서 규정되고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가만히 보면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인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어지는 거 보죠. 자, 나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그죠? 추가할 때 쓰는 거죠. 거의 모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여성은 남편이나 부친을 통해 정치적으로 대표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과에 여성의 참정권을 부정했다 그러면 참정권을 부정한 것에 여성의 참정권을 부정한 내용이 추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처럼이라고 앞 내용 가리키면서 자유주의자들은 참정권의 부여를 일정한 기준, 곧 뭡니까? 재산 소유,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의 지위 또는 공식적인 교육의 수준에 따라 제한하고자 했다. 그럼 보세요. 나에서 이처럼이라고 앞 내용 가리키면서 뭡니까? 참정권을 제한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적어도 나 앞에는 재산 소유를 가지고 제한한 거, 가장으로서의 지위에 따라서 제한한 거, 공식적인 교육 수준에 따라서 제한한 얘기가 나와줘야 할 겁니다. 근데 나 자체 이미 뭐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일단은 남편이나 부친을 통해 정치적으로 대표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가장으로서의 지위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가가 맨 앞에 나오고요. 이건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가 맨 뒤에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재산의 소유를 가지고 참정권을 부정하는 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보니까 따라서 로크는 묵시적인 동의가 아니라 명시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유산 계급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재산 소유에 따라 참정권을 제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만 인정하고 나머지에게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또 프랑스 대혁명 기간 중에 제1차 국민의회 헌법 제정자들은 능동적 시민권과 수동적 시민권을 구분하고 정치적 권리를 납세자에게만 인정했다. 이것도 이제 재산에 따라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일단 다가 이 사이에 들어가고요. 일단 다라의 위상이 문제가 되네요. 그다음에 라의 위상을 보면 아우 땡큐. 그러나 역점이죠. 자유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오랫동안 대중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권을 도입하자는 민주주의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나 뭡니까? 참정권을 부정했다. 그러면 참정권을 제한하고자 했다는 거 그러면 라 앞에는 역접으로 이어지니까 적어도 뭡니까? 참정권을 자유주의에서 인정한 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사실은 부정적이었다는 거니까. 그럼 지금 보세요. 어차피 가가 맨 처음에 나가 맨 끝에 주어지는 거고 문제는 다라냐 라다냐 하는 건데 지금 보세요. 만약에 다라가 된다면 다의 마지막 부분에 뭡니까? 참정권을 부정하는 것과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정치적 권리를 납세자에게만 인정했다 해가지고요. 그 납세자 이외에 참정권을 부정하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다음에 라에서 그러나라고 역접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가 가다음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죠? 일단은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설정한 한계 내에서 규정 구조화된 민주주의인데 그러나 자유주의에서 뭡니까? 오랫동안 참정권을 부정했다 그래서 역접으로 이어진다면 가, 라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라 다음에 뭡니까? 세 가지 이유에 따라서 다 해가지고요. 자, 재산 소유에 의해서 라다에서 재산 소유로 참정권을 제한한 거, 그 다음에 나의 앞부분에서 가장으로서의 지위로 제한한 거. 그러면서 이제 모아주면서 마무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글 안에서는요 어떻게 가야 돼요? 라, 다, 나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요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고요. 가장 많이 택하는 오답은 3번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3번처럼 이어주면 라에서 역접으로 이어지는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글은 길지만 충분히 그죠? 힌트가 있는 문제고요.
네, 84쪽 한번 가보죠. 8번 문제입니다. 자, 얘도 지금 선택지 먼저 보시면요. 가 아니면 다가 먼저인 패턴인데요. 가 혹은 다가 먼저인 패턴인데 한번 가보죠. 아, 이것도 까다로워 보여요. 그죠? 자, 프로이트에 따르면 프로이트. 자, 이거 항상 이 다른 비문학에서는 프로이트 이론 나오면 되게 내용이 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자아는 무의식이 거침없이 긍정하고 갈망하는 것을 부정한다. 이들은 자아에게 거의 감추어져 있고 그러니까 인간 정신은 균열돼 있고 이로 인해 자아가 자신과의 일치 이루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균열 때문에 인간은 투명해질 수가 없고 사람들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고 투명한 인간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일단 그렇대요. 그다음에 다 볼게요. 포스트 프라이버시 이데올로기는 극히 단순하다. 지금 앞 내용 가리키는 표지가 둘 다 없어요. 이 이데올로기는 투명성의 이름으로 사적 영역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하며 투명성, 사적 영역 포기 이를 통해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 속에는 몇 가지 오류가 들어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투명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요. 가가 먼저인지 다가 먼저인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가와 다가 둘 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투명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뭉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생각하면서 봤더니 선택지 1, 2, 3, 4번이요. 가와 다가 다 뭉쳐 있습니다.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볼게요. 나를 봤더니요. 투명성의 강제에는 그죠? 자, 투명성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이러한 섬세함, 결정적인 거, 이러한 섬세함이라고 해가지고 적어도 나 앞에는 섬세함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가에도 섬세함에 대한 얘기가 없고요. 다에도 섬세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즉 결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다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결론 따라서 물러나 있을 수 있는 모든 내밀한 공간은 투명성의 이름으로 제거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라도 보죠. 라 봤더니 설사 그런 관계 여기서 힌트가 있네요. 그러면 그런 관계 그랬으니까 라 앞에는 적어도 뭡니까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라의 그죠 마지막 줄 한번 볼까요. 그죠 마지막 두 줄 보면 인격 전체로 연결된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조차 내면의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질문의 권리를 비밀의 권리로 제한하는 섬세함과 자제력을 통해서 땡큐. 일단 얘기가 뭔지는 되게 복잡한데 뭐가 있어요? 섬세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적어도 라 뒤에 나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섬세함, 이런 섬세함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라 앞에 뭐에 대한 이게 관계 얘기하고 있는 건 가밖에 없잖아요. 투명한 인간관계. 그래서 적어도 이걸 안에서는요. 뭐가 이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죠? 가, 라, 나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어지는 표지 보이죠? 그러면 선택지에서 가, 라, 나 순으로 이어지는 거 3번밖에는 없네요. 얘가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2번인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번처럼 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라에서 그런 관계라고 했는데 그죠? 근데 지금 다 자체는 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지시 표현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내용을 이해해서 뭔가 추론하거나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배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지시 표현에 따른 것들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9번 문제 한번 가보죠. 9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얘도 선택지 먼저 볼까요? 뭐나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가 아니면 나죠. 그러면 가하고 나 한번 보죠. 일단 보니까 가. 현대 사회의 사회 계층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사회 계층의 분화가 상정될 때 언어 분화의 존재도 인정될 테지만 계층 사이의 경계가 확연하지 않다. 그러면 언어 분화도 확연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와 연관해서는 그저 특정 직업 또는 해당 지역의 주요 산업에 의거한 구분 정도가 제기될 수 있을 뿐이다.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다 보면 나 보면 가 아니면 나니까 사회 계층은 경제적 신분적으로 구별되는 인간 집단이고 그다음에 동일한 계층에 속하면 더 많이 접촉하고 상이한 계층에 속하면 접촉이 훨씬 더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가와 나만 가지고서는요 둘 중에 뭐가 먼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가에서는 계층과 언어 분화, 나에서는 계층과 접촉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거 한번 보죠. 다 보면 그런데라고 전환하면서요. 한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들 사이에 접촉이 적어지고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언어적으로 분화가 이루어진다. 연결되네요. 그러면 적어도 이걸 안에서는요. 나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돼요?
같은 계층에 속하면 접촉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접촉이 적어지면 그런데 접촉이 적어지면 언어 분화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보세요. 라 보면 그렇더라도 사회계층에 따른 언어의 변이를 확인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역접이죠. 그러면 이런 거죠. 언어 변이가 크지 않은데 그래도 시도하려고 했다. 그러면 언어 변이 즉 뭐예요? 개념상 언어 분화, 언어가 달라지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적어도 가 다음에 라가 이어져야 되죠. 근데 이 문제가 정말 까다로운 게 끝까지 추적해야 돼요. 그죠? 나다 가라가 붙어 있으면 돼. 봤더니 2번도 가라 나다. 3번도 뭡니까? 가라 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여기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왜 같은 소재를 언급하고 있는 것끼리 뭉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가는 뭐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 분화. 그죠? 그다음에 다에서도 언어 분화. 라에서도 언어 변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같은 소재 언어 분화와 언어 변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뭉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뭉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지금 보세요. 가라 다음에 나 다가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죠? 언어 분할을 얘기할 때 갑자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게 돼요? 접촉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나다 얘기를 하고 나서 그죠? 나다 얘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가라 순으로 이어지게 되면 일단 보세요. 나다 접촉과 그다음에 뭡니까? 분화 얘기를 하고 그 뒤에 가라가 이어지면은 언어 분화가 다 뭉쳐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가라 다음에 나다가 나오게 되면 가라에서 언어 변이 언어 분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접촉으로 끊기고 다시 같은 언어 분화로 돌아가게 되죠. 즉 같은 소재를 언급하는 게 가라를 먼저 언급하게 되면 가라다에서 언어 분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혼자 접촉이라고 끊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요 3번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접촉 그다음에 언어 분화, 접촉에 따른 언어 분화 그리고 가에서도 언어 분화, 라에서도 언어 분화 해가지고요. 자 이런 거 헷갈릴 때요 우리가 적어도 비슷한 소재를 언급하는 애들끼리는 뭉쳐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나 다가 먼저 나와야만 언어 분화, 그다음에 가의 언어 분화, 라의 언어 변이, 언어 분화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잘 보시고요. 10번도요. 쉬운 듯 보이지만 되게 까다로워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 이 문제는요. 가가 맨 앞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고요. 자 보죠. 그러면 나에서 또한. 어차피 맨 앞에 나오지 않는 거니까 또한이라고 추가되는 거고요. 그것은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어려운 말을 뭐 쉬운 말로 고치는 것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볼 때 앞에 거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우리말 다듬기는 한 마리로 이거 한 마리로 요약해 주는 거네요. 고운말, 바른말, 쉬운 말을 가려 쓰는 것을 말한다. 그다음에 따라서 이것도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여기서 모아주는 종류가 뭐가 더 많은지 잘 봐야 돼요. 자, 우리말 다듬기는 잡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들어온 말, 그다음에 외국어를 가능한 고유어로 재정리하는 것과 비속한 말이나 틀린 말을 나오네요. 고운말, 표준말로 바르게 하는 거 그럼 보세요. 고운말, 바르게 하는 거, 바른 말, 그다음에 쉬운 말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가 맨 앞에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라에서 고운 말 바르게 하는 거, 나에서 쉬운 말, 다에서 고운 말, 바른 말, 쉬운 말 이 패턴으로 이어주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걸 안에서는요 가라, 나다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나 1번이 가장 많이 택하는 오답인데 나, 다, 라 순으로 이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그죠? 지금 보세요. 고운말, 바른말, 쉬운말이라고 전체적인 것을 언급하는 게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로 이어지는 게 앞 내용을 종합하는 건데 라가 그죠? 다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라, 나다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역시 전체 표지를 활용하는 문제라는 거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11번 문제도 한번 가보죠. 자, 알맞게 배열하는 거. 이거 선택지 재밌죠? 어때요? 라, 다, 나, 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점만 잡으면 끝나는 거네요.
시작점만 잡으면 일단 가보죠. 전체를 읽어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타인의 슬픔을 보고 흔히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뭡니까? 명백하다. 이런 감정, 뭐 동정심과 연민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일단 인간의 동정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도 보니까 상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타인이 처한 상황에 놓고 우리 자신이 타인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상상한다. 그러면 상상을 통해서 뭡니까?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낀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이 가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다 한번 보면, 자, 우리의 형제가 고문을 받고 있더라도 만약 우리 자신이 편안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감각은 우리에게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말해줄 수 없다. 그러면 타인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초월하도록 했던 적도 없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번역문이 지랄 같죠. 우리는 오로지 상상을 통해서만, 나에도 상상 나와 있었어요. 그가 느끼는 감각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형성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그러면 상상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뭡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복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감각이 인상이지 그의 감각이 인상은 아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의 감각 자체를, 그죠? 똑같이 상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감각을 상상을 통해서, 그죠? 어떻게 해요? 내가 느꼈을 때 어느 정도일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나다가 내용이 비슷한 맥락이고요. 상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묶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라까지 마저 보죠. 자,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는 거. 그다음에 뭡니까? 연민과 동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되네요. 그러면 보세요. 가나 다가 다 맥락은 비슷해요. 그죠? 타인의 슬픔을 보고 슬픔을 느끼는 동정심, 그게 상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게 나와 있고, 라 혼자 인간의 이기성과 그 다음에 이기적인 측면과 연민과 동정심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죠. 라에서 뭡니까? 이기적인 거, 그 다음에 연민, 동정심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부분에서 뭐예요? 그죠? 연민과 동정심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적어도 라가 맨 앞에 나와야만 이기적인 거 얘기하고 연민 동정심에 대한 것들이 나머지로 묶이게 되고요. 지금 라가 중간에 어디에든 껴 들어가게 되면, 그죠? 전체적으로 상상하고 타인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느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이라는 것에서 내용의 연결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라가 맨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기적인 거, 연민, 동정심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이런 것들이 쭉 붙어서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글은 까다롭습니다. 글은 까다로운데 그래도 순서 잡을 수 있는 표지는 명확하게 주고 있다는 거죠. 어때요? 저랑 하니까 잘할 수 있겠죠. 자, 역대 그 공무원 국어 시험의 순서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죠. 물론 오지선다의 영향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가 아니면 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가 보죠. 가 보시면 과거에는 종종 언어의 표현 기능 면에서 은유가 연구됐지만 은유는 말의 본질적 상태 중 하나다. 그다음에 라도 볼까요? 자, 언어는 한 종류의 현실에서 또 다른 현실로 이동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은유적이다. 가도 언어와 은유, 그죠? 라도 언어와 은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물론 가의 과거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라에서는 시간 표지가 없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와 라 중에 어떤 것이 먼저인지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보죠. 그 다음에 나 보세요. 토대와 상부 구조는 마르크스주의에서 기본 개념들이다. 뭐야? 자, 어쨌든 데리다가 보여주었듯이 심지어 철학에도 은유가 스며들어 있는데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뭡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본 게 가와라에서 언어와 은유인데 지금 나에서는요 철학에도 은유가 스며들어 있다고 해가지고요 은유가 있는 또 다른 측면을 철학에도라고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혼자 좀 떨어지네요. 나가 언어와 은유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다 보죠. 어떤 이들은 기술과학 언어에는 은유가 없어야 한다고 역설을 하지만 은유적인 표현들은 언어 그 자체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그래서 기술과학 언어도 역시 은유라는 거.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가, 다, 라가 언어와 은유로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나 혼자 뭡니까? 철학에도 은유가 스며들어 있다라고 그죠? 다른 측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가다라가 앞에 뭉쳐 있고 나가 혼자 떨어져야 된다라는 건 보일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요 역시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럼 끝까지 한번 가보죠. 끝까지. 자 보시면요. 일단 4번하고 5번에서 그죠? 가다라 가다라 그 다음에 5번도 뭡니까? 가다라 해가지고요 뭉쳐있는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 헷갈려요 그죠? 가장 많이 택한 정답과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4번과 5번에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잡으셨다는 얘기죠. 이제 마의 위상을 한번 보죠. 예컨대 자, 우리 예라는 것은 앞 내용에 대한 예로 들은 거죠. 자, 우리는 조직에 대해 생각할 때 습관적으로 위니 아래니하며 공간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조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위니 아래니 공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론이 마치 건물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반이나 기본 구조 등을 말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봤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얘니까 얘가 맨 마지막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가다라 뭉쳐 있고 그다음에 철학에도 은유가 있는 다른 거 나오고 예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야죠. 예라는 건 항상 앞 내용에 대한 예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 다음에 마가 나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철학에도 은유가 스며들어 있는데 마가 뭡니까? 철학에 은유가 스며들어 있는 겁니까? 그냥 예컨대 조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위니 아래니 공간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조직을 공간으로 그죠? 조직을 공간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일종의 은유적인 방식이기는 한데 이게 조직이지 철학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가 나의 예가 된다는 설정은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예컨대 조직에 대해 생각할 때 위인이 아니니 공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단 은유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론을 뭡니까? 건물처럼 생각해서 기반이나 기본 구조를 말한다. 그러면 뭡니까? 이론을 건물처럼 기반이나 기본 구조. 나 보니까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론에서 뭡니까? 상부 구조와 토대 해가지고요. 이론을 건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에서는요. 마 다음에 뭐가 이어져야 돼요? 나가 이어지는 게 적절하죠. 오히려 나의 앞 내용이 마의 뒷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라가 뭉쳐 있고 만화 순으로 이어지는 거 4번이 가장 적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글의 위상을 잡아보면 그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4번밖에 없으니까 다마나로 가면 은유적인 표현들은 언어 자체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그래서 조직도 하나의 공간으로 조직은 공간으로 생각하는 게 은유적인 표현이 언어 자체에 뿌리박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다에서 마로 이어지는 거죠. 그죠? 의주적인 표현이 언어 자체에 뿌리박고 있는 예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 다음에 이론을 건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반이나 기본 구조 그러면 나가 이어졌을 때 마 다음에 나가 이어졌을 때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론에서 건물처럼 생각해서 토대와 구조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얘가 출제했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을 얘기하는 게 뭉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례는 앞 내용에 대한 사례가 돼야 되는데 마는 결코 나의 사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나의 마지막 얘기는 철학에도 은유가 스며들어 있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얘는요. 조직을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철학의 은유가 스며들어 있는 예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다음에 마가 이어지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단순히 얘가 무조건 뒤에 나온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얘는 앞 내용과 관련된 예다라는 거.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납득할 수 있겠어요? 예,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내용 전개 순서 파악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차시 수업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